과일나무를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과수 재배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열의 9은 전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조금만 알면 전지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육 특성을 알아서 적용을 하고 거기다가 과정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결과 습성만 적용을 해서 전지를 하는 이유에 부합되게끔 자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지는 왜 하죠? 건강한 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달리게 하기 위해서 전지를 하는 겁니다. 나무는 건강하게, 열매는 많이. 나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키울까지는 강하게 키우고 열매가 달릴까지는 약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가지간 세력 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꽃눈이 잘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가 달리려면 먼저 꽃눈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꽃눈은 주로 7월에서 8월 사이에 만들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햇빛입니다. 그래서 과일 농사는 햇빛 농사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품속까지 골고루 햇빛이 잘 들도록 하기 위해서 전지를 하는 겁니다. 전지로다 세력을 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지로다가 세력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주로 강약 전정에 의해서 세력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부우세성과 기부우세성이라는 대부분의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육 특성을 적용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약 전정이 나무의 추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약 전정이 뭔지는 다 아시죠? 가지를 잘라내는 양이죠. 가지를 많이 잘라내면 강전정, 가지를 조금만 잘라내면 약전정. 그럼 가지를 잘라내는 양에 따라 신초의 성장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강전정을 했을 경우엔 이렇게 신초가 강하고 길게 많이 자라고 약전정을 했을 때는 신초가 짧게 자랍니다. 그래서 키울까지는 이렇게 강전정, 그리고 열매를 달아야 될까지는 이렇게 가지를 조금만 잘라내는 약전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전정, 약전정이 전지를 배울 때 제일 처음 접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나무 앞에 서서 이것부터 가르칩니다. 근데 막상 강전정, 약전정을 배웠다고 해서 나무 앞에 서서 전지를 하려고 그러면 전지를 못합니다. 왜? 가지가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를 처음 하시는 분이나 아직은 전지에 자신이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강약전정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우선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소금전정을 먼저 해주시는 게 복잡한 나무 모양이 조금이나마 단순하게 되기 때문에 전지에 접근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불필요한 가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겠죠. 불필요한 가지의 대표적인 것은 그늘을 만드는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력의 균형을 깨는 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가지가 바로 도장지고요. 도장지는 무리도자, 긴장자를 써가지고 긴 가지의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흔히 도장지는 도둑가지라고들 그러는데요. 도장지가 햇빛과 양분을 훔쳐가는 그런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장지는 항상 정지전정을 할 때 제거 대상 1순위에 오르는 가지입니다. 도장지는 뭔지 다 아시죠?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장지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발생을 하냐면 전년도에 가지를 이렇게 제거를 여기를 했다 그러면은 제거한 부분에서 주로 도장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돼가다가 올라가는 각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 요런 부분들에서도 도장지 발생이 많습니다. 요런 부분이나 요런 부분이나. 나무의 양분 흐름은 물의 흐름과는 약간은 반대 개념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나무의 양분과 수분은 낮은 곳에서 뿌리에서부터 위로 향하는데요. 이때 물 같은 경우는 낙차, 즉 기울기 각도가 크면 클수록 물이 더 빠르고 원활하게 잘 내려가겠죠. 나무는 거꾸로다가
가지가 위로 곧게 쓸수록 양분의 흐름이나 수분의 흐름이 훨씬 원활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수분이나 양분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내가 키우려고 그러는 가지 쪽으로다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잘 올라가는 게 좋겠죠. 왜? 이 가지가 내가 키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지의 양분 전달이 많이 되고 수분 전달이 많이 되는 게 좋은데, 도장지가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보다는 바로 서 있는 쪽이 양분 흐름이 더 원활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양분과 수분 흐름이 다 이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게 돼요. 이 도장지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키우고자 하는 가지에 수분과 양분 전달이 그만큼 적게 되고, 그래서 도장지가 양분과 수분을 훔쳐가는 도둑가지입니다. 또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도장지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도 이제 잎이 있겠죠. 잎들이 이 아랫부분, 이 부분에는 그늘이 발생을 하게 됨으로써 여기에서는 꽃눈 형성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장지는 제거 대상 1순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장지도 때로는 결과지로 활용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과수의 수형에서 UFO 수형이나 또는 UFO 수형 같은 경우는 도장지를 활용해서 Y자로다가 벌려준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직립해서 위로 키워가지고 결과지로 만드는 게 바로 UFO 수형이나 VUFO 수형이잖아요. 개심자연형에서도 주지를 갱신한다거나 할 때는 이 부분을 대신 이거를 주지로 쓰고 싶다 할 때는 이 도장지를 살리고 대신 이제 도장지를 이렇게 서 있던 거를 약간 눕히는 유인을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주지갱신을 하기도 하고, 공간이 비어 있을 때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유인을 함으로써 하기도 합니다. 도장지가 비록 양분과 수분을 훔쳐가는 도둑가지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공간을 채우는 결과지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주지갱신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하지만 도장지는 햇빛과 양분을 훔쳐가는 도둑가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 발생하는 도장지는 항상 제거 대상 1순위입니다. 나무의 정지전정은 휴면기인 겨울철에 동계전정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도장지만큼은 계절과 상관없이 신초 때부터 이게 확실한 도장지다 하면 제거해 주시면 좋고, 그때 도장지 구분이 확실치 않다 그러면 최소한 7, 8월 꽃눈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인 화분하기 때는 많은 햇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계전정으로서 도장지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불필요한 가지가 세력의 균형을 깨는 가지인데요. 세력을 이루는 이 주지가 제일 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이 부주지, 주지에서 옆에서 발생한 측지가 이 주지보다 더 강한 세력으로 자란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제거 대상입니다. 주지와 부주지는 비율이 7대 3의 힘의 비율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즉 부주지는 주지에 비해서 한 30% 정도의 세력만 유지하면 되고, 또 부주지에서 발생하는 측지들은 부주지에 비해서 다시 또 한 30%의 비율, 요 정도 비율로다가 세력의 부하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불필요한 도장지들만 먼저 싹 제거를 해놓고 나면, 자, 이걸 다 지워볼까요? 문제할 때는 이렇게 불필요한 도장지와 주지보다 세력이 강한 부주지 또는 부주지보다 세력이 강한 측지들, 이런 가지들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나면은 나무의 모양이 그만큼 덜 복잡하기 때문에 전지를 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십니다. 강약전정은 비록 제일 먼저 배우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제일 나중에 하시는 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훨씬 접근이 수월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크게 그래서 나무를 솎아내는 솎음전정인 정지작업과 나무의 가지 길이를 길거나 짧게 자르는 강약전정을 하는 전정작업으로다가 구분을 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실 때는 강전정, 약전정이 먼저가 아니라 이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솎음전정이 첫 번째다.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는 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전지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나무 모양을 조금씩 단순화 시켜가면서 한 발 한 발 해나가시다 보면 어렵지 않게 누구나 쉽게 전지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전지 시기는 보통 동계전정이
일반적이라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수면기에 해야지만이 나무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하지만 도장지만큼은 7, 8월에 꽃 형성을 하기 때문에 화분화기인 7, 8월에 반드시 꽃을 가리는 도장지는 제거를 좀 해줘라 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두나무를 개심자연용 수영으로 만들 때 전제하는 방법을 그림을 통해서 보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나무의 생육특성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떠한 생육특성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두나무 묘목을 심을 때 보통 묘목상에서 묘목을 사오면 묘목 길이는 여기 끝에가 이렇게 다 자란 게 아니죠. 원래는 길게 자라있던 거를 한 이 정도 부분에서 절단을 해서 파는데 보통 묘목상에서 나무를 사올 때 그 길이가 한 1m 정도? 요 정도 길이로 다 묘목을 판매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묘목을 심을 때 묘목상에서 사온 상태 그대로 다 심으셔요. 그래가지고 묘목의 길이가 보통 보면 한 1m 정도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묘목상에서 사온 상태로 그대로 키우시면 수고가 너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묘목을 처음 심었을 때는 나무를 이렇게 식재한 후에 필요한 부분에서 절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무의 수고를 낮출 수가 있어요. 보통 높이는 한 60cm 정도 높이에서 절단을 해서 이 높이에서 가지가 발생을 하도록, 자 60cm 높이 이 높이에서 절단을 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이제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있는 눈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 3분의 1 정화부가 되겠죠. 정화부에 있는 눈들을 놔둬가지고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60cm 정도로다가 자른 다음에 가지 발생을 보면은 나무는 이렇게 신초가, 자 가지 자라는 모양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랍니다. 가지 길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맨 위쪽에 있는 가지 길이, 두 번째 높이에 있는 가지, 제 아래쪽에 있는 가지 길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바로 정보우세성 때문입니다. 정보우세성이란 하나의 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눈에서 발생한 가지 세력이 가장 강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눈일수록 가지 세력이 약하고 또 일부는 잠화가 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의 위쪽 부분, 이 부분이 정화부가 되고 위쪽에 있는 눈일수록 세력이 강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세력이 약하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숨은 눈이어가지고 잎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점, 이게 바로 정보우세성입니다. 자,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 가지를 이 부분을 만약에 절단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가지 길이는 이렇게 좀 짧아지겠죠? 이때는 다시 정화부가 맨 위쪽인 이 부분이 정화부가 되고 이때 발생하는 신초를 보면 이런 식으로다. 제일 위쪽에 있는 가지는 길게 나오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지 길이가 조금 짧고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눈은 잠화가 되기도 한다. 이게 바로 정보우세성이고 이 부분은 지금 유튜브에도 많은 내용의 설명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정보우세성들은 대부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이거는 저희 매실나무에서 본 정보우세성의 예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쭉 있었던 가지를 이 부분에서 절단을 했어요. 절단을 했더니 정화부가 어디 위쪽이 정화부가 되고 밑에 쪽은 정화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발생한 정화부에서 발생한 가지들은 길게 쭉쭉쭉쭉 자라는 성장지가 되는데 비해서 아래쪽에 있는 가지들은 성장지가 아닌 열매 가지로 다 발생을 한다. 이게 바로 정보우세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무 그림 그리라 그러면 가지 이렇게 쭉 있으면요, 이렇게 그리지 않죠. 가지 쭉 그리고 여기서 가지 이렇게 발생하게 그리고 또 여기서 새끼 가지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다가는 가지가 이런가요? 이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현상이 나타난 거, 이 현상이 바로 정보우세성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지를 이 길이에서 자르지 않고 만약 이 길이에서 잘랐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가 정화부가 되고 여기는 열매 가지가 달리고 여기서는 자란 가지만 쭉쭉 자라고 이렇게 될까요? 요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요 부분 처음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묘목 단계에서 묘목을 심었더니 가지가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쪽에 있는 가지일수록 위력이 좋게 잘 자라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조금씩 가지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 이게 바로 정부세성입니다. 너무 강전정을 했을 때의 정부세성 나타나는 현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강전정을 했을 때 나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강전정을 했을 때 밑에 있는 가지들조차도 강한 세력으로다가 자라게 됩니다. 정부세성이 작용을 하려면 한 이 정도 길이에서 끝에 쪽 이렇게만 좀 절단을 해주신다거나, 이렇게 하면 요 끝에 가지들은 쭉쭉 자라고 밑에 있는 가지들은 열매 가지로서 조금만 자라지만은 이 부분을 자르지 않고 만약에 이 부분을 절단을 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다가 신초 발생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하게 강전정을 하면 정부세성의 특징은 없어진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부세성의 예를 보면 이렇게 가지가 위를 향해 있지 않고 약간 아래로다 굽었다거나 할 때는 이 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은 가지 끝쪽이 아닌 이 중간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정부세성이 어디에 작용을 한다? 이곳에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높은 곳인 이 부분에 정부세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지 길이가 이런 식으로다가 신초 형성이 된다. 이 점까지 정부세성의 특징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전지하실 때 이 부분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세성의 내용은 유튜브에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보실 것은 나무의 생육특성 중에 기부세성을 적용해서 전지를 하는 방법인데요. 지금까지 본 정부세성이나 강약전정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나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반해서 기부세성에 대한 내용은 사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전지를 할 때 특히 나무가 어려가지고 처음에 골격을 만들 때는 어떻게 보면 정부세성보다는 기부세성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적용을 해줘야지만 나무의 전지를 제대로 다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나무의 생육특성 중 기부세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부세성을 적용한 개심자연형 자두나무의 전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